안녕하세요, 김남구입니다. 브랜드 총정리 3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영국, 미국, 인도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할리데이비슨, 트라이엄프, 로얄 엔필드, 그리고 빼놓으면 섭섭하죠. 인디언 모터사이클까지 총 4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리데이비슨입니다. 댓글 중에 저한테 할리데이비슨 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는 할리데이비슨 빠입니다. 저희가 사실 할리데이비슨을 샀거든요. 오너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1200을 지금도 타고 있고 재밌게 타고 있기 때문에 할리데이비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할리데이비슨은 크루저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할리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잖아요. 감성적인 배기음, 그리고 만세를 취하는 듯한 편안한 포지션 등이 할리데이비슨의 장점인데, 그러면 할리데이비슨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모든 기종이 V형 2기통 V-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 V-트윈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V형 2기통 엔진의 필링이 독보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모터사이클은 진동을 억제하는 게 맞거든요. 진동이 너무 심하면은 주행 피로도가 심해지고 안정적인 핸들링이나 주행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동을 줄이는 게 맞는데, 역설적으로 할리는 이 진동이 장점입니다. 앉았을 때 핸들바로 느껴지는 진동, 시트와 그립으로 느껴지는 이 진동이 할리데이비슨을 즐기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출력이 치고 나갈 때 느껴지는 그 진동이 뭔가 오감으로 만족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할리데이비슨 첫 번째 매력이고요. 진동. 두 번째, 타기 쉽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만큼 장거리 라이딩에 특화가 되어 있고, 따라서 포지션이 정말 편합니다. 크루저 장르 특성상 시트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하고 있는 모든 기종이 리터급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문자들이 타기 좋은 모터사이클로 할리데이비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점,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할리데이비슨만큼 커스텀의 자유도나 폭이 넓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텝을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언 120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들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각이 이렇게 굽어져서 좀 장시간 달렸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워드 스텝으로 교체했습니다. 스텝뿐만 아니라 핸들바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바도 자신의 신체에 맞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시트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파츠들, 워낙에 스포스터나 소프트테일이나 다이나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츠를 교체하고 자신만의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브랜드가 할리데이비슨입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브랜드지만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속도감이잖아요. 사실 할리데이비슨은 이 속도감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취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모터사이클이 아닙니다. 할리데이비슨은 2000rpm에서 3500rpm 그 사이로, 속도는 약 60km/h에서 120km/h 그 사이에서 천천히 고동감을 즐기면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탈 수 있는 크루저가 이제 할리데이비슨인데, 그런 성향이 아닌 분들은 이제 할리데이비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더 뒷받침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장르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5 환경 규제에 맞춰서 새로운 엔진이 개발이 됐는데요. 레볼루션 맥스 엔진입니다. 이전까지 할리데이비슨을 대표하는 엔진은 공랭식 에볼루션 엔진, 에보 엔진이라고도 불렸고요. 미러키 8 엔진은 공유랭식 엔진입니다. 미러키 8 114, 107 엔진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레볼루션 맥스 엔진, 수랭식 엔진입니다. 스포스터 S, 펜 아메리카가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 엔진은 이제 할리데이비슨에서 기대했던 고동감, 진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최고 출력을 높인 세팅입니다. 스포스터 S는 125마력, 그리고 펜 아메리카
할리 데이비슨이 최초로 선보이는 어드벤처 투어러이죠. 150마력을 넘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는 브렘보 캘리퍼를 적용을 했고 서스펜션은 슈아 서스펜션이에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최근 공개한 나이스터는 레볼루션 맥스 975cc 엔진을 탑재해서 앞으로도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 이 엔진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터사이클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 데이비슨 바로서 많이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할리 데이비슨만큼 정통성과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그걸로 무기로 삼고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리 데이비슨이 이 유로5 환경 규제의 장벽을 이겨나갈지 그냥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제가 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할리 데이비슨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집니다. 1시간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편으로 뺐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라이엄프입니다. 트라이엄프도 할리 데이비슨만큼이나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1903년 처음 영국에서 모터사이클을 제작했고, 따라서 클래식한 디자인에 최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엄프는 할리 데이비슨과 마찬가지로 주로 리터급 기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르는 할리 데이비슨은 크루저에 특화가 되어 있지만 트라이엄프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모던 클래식 패밀리입니다. 스트리트 트윈, 스피드 트윈, 본네빌 T100, 그리고 T120, 스럭스턴, 카페레이서고요. 본네빌 바버, 크루저입니다. 그리고 스크램블러까지. 이 모든 모던 클래식 패밀리는 모터사이클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최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어드벤처 장르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900, 타이거 1200이 최근 출시가 됐고요. 트랙을 달리기 좋은 모터사이클도 있습니다. 스피드 트리플, 스트리트 트리플, 트라이던트 660까지. 이 세 기종은 네이키드 기종이지만 스포츠 못지않은 공격적인 주행이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이외에도 양산 모터사이클 중 가장 높은 배기량을 자랑하는 2400cc 배기량의 브리티시 크루저 로켓3도 트라이엄프의 상징적인 기종입니다. 트라이엄프는 엔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기술력도 높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터사이클 그랑프리인 모터GP의 2부 리그인 모터2에 765cc 3기통 엔진을 공급하고 있어요. 모터GP는 각 브랜드마다 모터GP 머신으로 이제 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모터2는 다릅니다. 모터2는 트라이엄프가 개발한 765cc 3기통 엔진을 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모든 머신이 랩타임을 겨루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실만 봐도 모터2, 모터GP에서 이 엔진을 채택했다, 공식 엔진으로. 사실 기술력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트라이엄프는 이 3기통 엔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가장 잘 만들고 있는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트라이엄프 3기통 엔진의 힘이나 필링을 상당히 재밌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도 곁들여 볼까요? 클래식 모터사이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킨이라고 할리우드 배우가 있는데 1953년작 대탈주라고 하고 영문 이름으로는 더 그레이트 에스케이프라는 영화에서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타고 독일군을 추월하면서 철조망을 뛰어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리기 위해 트라이엄프에서 이 스티브 맥킨 에디션을 출시를 했어요. 스크래블러 1200X2를.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환경 규제에 막혀서 출시가 안 됐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트라이엄프가 이처럼 에디션, 한정판을 정말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예요. 그러면서 이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잘 올리고 있어요. 올해는 명품 시계 브랜드인 브라이틀링과 협업해서 스피드 트윈, 브라이틀링 에디션을 출시를 했고요.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냥 쫙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티브 맥킨 에디션, 브라이틀링 에디션, 007 본드 에디션, 트라이엄프 팩터리 커스텀이라는 TFC 에디션이 있습니다. 로켓3 TFC, 스럭스턴 TFC가 출시된 바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럭스턴 TFC가 출시가 됐어요. 4대가 판매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드라인 에디션도 있고 할리퀸 에디션도 있습니다. 두카티에 이어서 트라이엄프도 수입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2018년에 공식 런칭하면서 현재는 강동, 강서, 서울이고요. 수원, 대구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현 선수가 라이딩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박지훈 인스트럭터가 오프로드 스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면 이처럼 안전하게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구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얄 엔필드입니다. 할리, 트라이엄프와 마찬가지로 이 로얄 엔필드도 정말 오랜 역사를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입니다. 영국의 엔필드 지역에서 태생했기 때문에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명이 지어졌고요. 1960년대까지 활발하게 모터사이클을 개발을 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2008년에 인도에서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로얄 엔필드 역시 트라이엄프처럼 클래식한 네이키드 기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통 엔진의 메테오 350, 클래식 350, 직렬 2기통 엔진의 인터셉터, 그리고 컨티넨탈 GT,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인 히말라얀 총 5가지 모델이 국내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로얄 엔필드 하면은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메테오 350 469만원, 클래식 350 450만원, 인터셉터 776만원, 컨티넨탈 GT 796만원, 그리고 히말라얀 763만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경쟁 기종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경쟁 기종이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 기종과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은 엔필드가 얼마나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모터사이클이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급, 미들급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다루기가 쉽고 금액적인 문턱이 낮고, 그래서 저는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2019년에 공식 런칭하면서 국내 레저 모터사이클 문화 저변 확대, 입문 문턱을 낮추는 거에 상당한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런칭하기 전에는 사실 로얄 엔필드 모터사이클은 정비가 어렵다, 장고장이 많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3년 동안 무제한 주행거리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1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을 1년 동안 탔습니다. 장고장도 전혀 없었고 그냥 즐겁게 잘 탔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직원 중에 한 명도 메테오 350을 타고 있는데 와, 6개월 만에 7,000km를 넘게 탔어요. 근데 뭐 장고장도 없고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거 보면은 로얄 엔필드 모터사이클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입니다. 할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브랜드이고요. 할리와 마찬가지로 V테인 엔진만 생산하고 있고요. 크루저가 주력 모델입니다. 2019년에는 FTR 1200이라는 플랫 트래커 모터사이클을 출시했고요. 2020년에는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스트리트 글라이드에게 도전장을 내민 챌린저라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작년에는 2021 치프를 출시했는데 공랭식 엔진을 부활시켰고요. 외형도 정통 아메리칸 크루저의 느낌을 잘 살려서 할리 데이비슨 소프테일 패밀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트리 모델인 스카우트 로그, 럭셔리 투어러 기종인 퍼스트까지 공격하면서 최근 정말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디언과 할리는 이처럼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보다 한 템포 빠르게 엔진의 수랭식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 중저속 토크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스카우트나 작년에 출시한 챌린저나 고회전 영역에서 최고 출력을 높인 엔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루저 장르를 선호하지만 최고 속도나 최고 출력에 조금 욕심이 나는 분들이라면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빙상 경기의 쇼트트랙과 비슷합니다. 플랫트랙 레이스가 인기가 많은데 이 대회에서 인디언과 할리가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모토 아메리카라는 프로모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배거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디언 챌린저와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에디터 입장에서는 할리와 인디언 두 브랜드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취향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개인의 취향, 디자인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아메리칸 크루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 영국, 인도 세 국가의 4가지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4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몇 있죠. 다음 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즐의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